아무도 나한테 확신을 주지 않거든요. 뭐 사실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걸 흔들리게 만듭니다. 본인의만의 것, 세상에 없는 나만의 어떤 것을 좀 갈고 닦아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히즈쇼의 백종호 대표입니다. 네, 히즈쇼는 이제 그의 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저희는 기독교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이고 성경 애니메이션 그리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주일학교 교육 커리큘럼 콘텐츠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만화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요. 애니메이션 감독을 꿈꾸던 사람이었는데 첫 작품으로 제가 가진 신앙인 기독교의 성경을 애니메이션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약 20년 전 이제 성경 애니메이션인 스토리박스 1편을 만들었고 그 이후로 또 2편, 3편, 4편, 5편까지 제작을 하게 되고 또 창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의 성경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3D인 것은 제가 배운 성경 애니메이션 스킬이 3D였고요. 3D는 지금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나 게임 여러 가지 범용적인 어떤 제작 기법입니다. 그리고 성경인 것은 이제 사업의 관점으로 보면 전 세계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거든요. 성경을 좀 어린이 버전으로 제대로 잘 만든 컨텐츠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틈새 시장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애니메이션으로 잘 만들면 이것이 이제 두고두고 사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의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캐릭터로 제작을 하면 이 성경 콘텐츠가 또 아이들에게 또 쉽고 재미있게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성경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모든 창업가들이 거의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돈이 제일 문제죠. 그래서 저희도 창업을 하고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만드는 아웃소싱 일을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번 돈으로 또 히즈쇼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제가 하려고 했던 그런 성경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할 시간은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고 그나마 그때는 이제 20대였기 때문에 이제 체력으로 버틴 낮에는 아웃소싱하고 밤에는 내가 하고 싶은 콘텐츠 만드는 일 해왔던 것 같고요.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사실 정부 지원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제를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받으면 이제 시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만들려고 했던 콘텐츠를 열심히 제작할 수 있었고 그때가 20대였으니까 그것들을 좀 버틸 수 있지 않았는가. 지금 하라고 하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외주 일을 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틈틈이 이제 제가 가진 사업 계획서로 작성해서 정부 지원 과제에 제출을 했습니다. 성경 콘텐츠를 이제 그 당시에는 모바일이 트렌드여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업을 신청을 했고 그 사업에서 한 4,500만 원 정도 지원금이 확보가 돼서 저희 히즈쇼에 좀 처음에 근간이 됐던 24편의 성경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4편 정도의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 그것이 일종의 이제 마중물이 돼서 히즈쇼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젊은 창업가들이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제가 애니메이션을 기획하고 이것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애니메이션을 끝까지 만드는 것에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만들기만 하면 이제 알아서 판매가 되고 수익이 실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만들기를 완성하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만드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들고 났을 때 그 다음 과정이 또 만드는 것만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준비했었다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이제 첫 작품은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처음으로 이제 완성된 애니메이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으로 만들어 봤던 것이기 때문에 그 1년 동안 이것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고 좀 신기했던 것은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만들고 나서 이게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다시 보고 싶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이 콘텐츠를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콘텐츠가 좋으면은 그것들을 반복해서 보는구나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됐고, 이제 그걸 되게 리얼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아이들은 그걸 뭐 꿈에서 캐릭터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 변화들을 보면서 우리가 만든 어떤 콘텐츠가 아이들에게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더 깊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성경에 담긴 어떤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해석하는 관점은 또 여러 가지예요. 동일한 어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방향의 설교가 나올 수 있거든요. 보편적인 모든 교회의 콘텐츠를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자르죠. 저는 창작자로서 이러지 않았을까? 뭐 노아가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이제 창작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최대한 아이들이 재미있게 흥미있게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저희 내부에 계신 신학자들이 그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어떤 것들은 자르고 어떤 것들은 더 살리기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을 제가 전도한 케이스고, 20대 때 소위 이제 기독교에서 회심이라는 걸 경험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한 20대 중후반부터 성경을 비로소 좀 깊이 있게 읽고 연구하게 되었는데요. 성경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담고 있고 한 이야기니까 되게 종교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뭐 상당한 문학의 근간이 사실 성경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사실은 되게 보편적인 정서,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감동받거나 재미를 느낄 만한 그런 코드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초반에 만들었던 스토리박스나 현재 만들고 있는 히스토리의 콘텐츠들을 본 아이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지금도 그냥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그래도 아이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첫 작품인 스토리박스는 이제 제가 창업한 회사는 아닌 이제 다른 회사에서 제가 감독으로 일하면서 만들게 되었는데요. 몇만 개가 팔렸으니까 많이 판매가 되었음에도 결과적으로 그 회사는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그대로 판매해서는 수익이 되기가 어렵고 회사가 운영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좀 생각한 게, 매주 이제 주일학교에서 쓰는 그런 교재를 공급한다면, 모든 교회가 그 교재를 쓰거든요. 그 교재를 공급한다면 그것이 좀 안정적인 사업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이제 저희가 만든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이제 주일학교 콘텐츠로, 또 주일학교 교재로 만드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 이제 저희 회사의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상징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좀 애정이 있는 것은 저희 캐릭터 인형입니다. 사실 좀 그걸 하고 싶어서,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뭘 꼭 안고 자더라고요. 예수님 캐릭터를 안고 자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인형을 만들게 됐고, 실제로 아이들이 이것들을 안고 자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캐릭터가 이제 좀 화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물로 만져지는 그런 경험을 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10년 전 히쇼주일학교라는 콘텐츠 사업을 구상할 때 고객이 원하는 편익, 그러니까 교회학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그것은 재미였습니다. 당시 막 뽀로로가 나왔을 때여서, 요새 아이들은 뽀로로가 뭐 기억, 니은, 디귿, ABC 1, 2, 3, 4 알려주잖아요. 그런 걸 봤던 아이들이 교회 가면은 너무 올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주일학교, 재미있는 히쇼주일학교라는 카피로 이제 열심히 홍보를 했고요. 지금도 그래서 뭐 교회학교나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 뭐 재밌어요 하는 말이 가장 기분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거의 돌 정도 지난 아이일까? 걷지도 잘 못하는 아이가 이제 요새는 이제 부모님들이 밥 먹을 때나 이렇게 유튜브 많이 틀어주잖아요. 이제 저희 유튜브에 이렇게 찬양 컨텐츠가 많아요. 율동하는 그 컨텐츠가 많은데, 그걸 보면서 애가 막 이렇게 춤 같지 않은 춤을 막 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아이가 이제 이게 신앙 콘텐츠인지 아닌지 모르고 반응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가 가장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것과 이렇게 부딪힐 거라고 봐요. 내 생각은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다 안 될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럼에도 이것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지금은 어려워도 내가 꾸준하게 밀어붙이면 언젠가는 성과를 낼 것이다라는 그 자기 확신이 있어야 그것들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아무도 나한테 확신을 주지 않거든요. 뭐 사실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걸 흔들리게 만듭니다. 근데 그 사업에 있어서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그것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일반 교육 시장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 시장도 이렇게 갈 거라고 믿었어요. 그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이제 그게 언젠지는 모르죠. 5년 후일지 10년 후일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것을 믿고 그냥 계속 버티자. 계속 하면 언젠가는 그 흐름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창업을 하고 대표가 됐을 때 제 스스로 좀 다짐했던 게 우선순위가 필요하잖아요. 회사가 잘 되기도 해야 되고 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직원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일단은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나와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우리 직원들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했고, 그 다음이 이제 소위 뭐 선교를 하든 뭐 교회를 위한 좋은 일을 하든 그 다음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회사라는 것은 저와 저희 직원들이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오히려 저희 직원들이 결혼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하는 게 그래도 어쨌든 이 회사라는 터전을 통해서 어떤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저희 회사 대표로서는 가장 그래도 보람 있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는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세도 약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시장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장년부, 노년부로에 대한 확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대하고 있는 교회에 장년부나 노년부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만든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저희가 캐릭터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좀 언어를 전환해서 영어나 스페인어 콘텐츠를 만들어서 해외 기독교 시장으로 나가는 것을 좀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콘텐츠의 핵심은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재미 있어야 된다. 재미라는 것은 꼭 웃긴 것만 아니거든요. 감동을 주든 울리든 어쨌든 정보를 주든 그 모든 것의 총합이 재미라고 생각하고요. 그 재미는 강의를 할 때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뭐 PPT나 비주얼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런 상당한 강의 자료를 잘 제공하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편의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걸 쓰는 것은 대부분 이제 교회일 것이고 교회 목회자들일 텐데, 오늘 저희 제품을 구입해서 내일 바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을 가진 제품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모토입니다. 제가 사실 미대를 나왔는데 고3 때 갑자기 미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엄청 싸우고 결국엔 제가 고집을 꺾지 않아서 미대 갔고 애니메이션을 하게 됐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걸 되게 잘한 일 같아요. 15년 전 창업할 때 또 다 말렸어요. 창업하면 어렵고 힘들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때 창업을 하고 지금 제가 뭐 일반적인 직장인이 아니라 대표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만약에 사실 직장인이었으면 제가 가진 에너지의 반밖에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년 전에 나한테 얘기한다면 다시 돌아가도 창업을 할 것 같고 지금의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저나 저희 회사의 가장 큰 화두는 AI입니다. 콘텐츠나 이제 교육, 소위 말하는 이제 지식 서비스업이 AI가 일을 점점 더 잘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처럼 콘텐츠를 만드는 곳이 뭐 AI가 사실 더 잘하는데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본다면 결국엔 IP인 것 같아요. 자기 IP가 있는 곳은 살아남을 것이고 자기 IP가 없는 단순 지식 서비스업은 거의 소멸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람은 사람이 만든 걸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은 IP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창작물, 어떤 사람의 정서가 담긴 창작물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그 외에 기술적인 것들은 부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만의 것, 세상에 없는 나만의 어떤 것을 좀 갈고 닦아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직원을 하나의 이제 기계 부속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직원한테 내가 급여를 주니까 직원은 나한테 이만큼의 어떤 생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내 팀이 얼마나 강력한가가 사실 그 경쟁력인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도 이 팀이 계속 가야 되거든요. 초창기는 그냥 대표의 원맨쇼인 회사였다가 점점 그러니까 내가 호날두가 돼야 돼요. 근데 뒤로 갈수록 사실 내가 감독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원은 공격수구나, 뭐 공격수의 자리에 배치해야 되고 이 친구는 수비수면은 수비수의 자리에 배치해야 돼요. 대표의 초창기 때는 호날두가 되기도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직원이 한 10명 이상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 팀을 어떻게 잘 배치하고 어떻게 잘 포메이션을 어떻게 잘 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이제 초창기 때와 이제 후반기로 갔을 때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상당한 기독교 기업이 있기도 하고 뭐 대표님이 어떤 신앙적인 이유가 있든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만약에 뭐 저처럼 어떤 기독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면 신앙인으로서 더 높은 신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업가로서의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럴 만한 제품을 그럴 만하게 잘 마케팅했을 때 좋은 매출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철저하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신앙이나 어떤 본인의 되게 강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창업하는 경우에 거기에 너무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숫자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본인의 어떤 감정의 의지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대표의 판단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고 좀 멀리 보고 가능하면 모든 것들을 좀 숫자에 기반한 판단을 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